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 보면 생각보다 이 기간이 짧습니다.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아예 소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저희 로펌이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요. 필연적으로 상속에 대한 상담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상속건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유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유류분의 처음과 끝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최근 기사로 접하셨을 텐데 유류분 관련해서 2024년 4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선 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의 유류분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고요. 망인을 방치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 권한을 잃게 하는 규정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요, 돌아가신 분이 생전증여나 유언 등을 통해서 재산의 전부를 이미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의 최소한 만큼은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민법 개정 시에 유류분 조항이 도입됐는데요. 당시에는 거의 모든 재산을 아들, 특히 장남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시절이 농경사회였던 만큼 부모가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자녀들은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논밭 몇 필지가 전부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족 모두가 매달려서 농사를 지어 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남에게만 전체 토지를 물려주고 돌아가시게 되면 나머지 자녀들은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물려줬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들이 자기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큼은 유류분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유류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간입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짧고요.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하고요. 그리고 내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장남에게만 증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기간이 짧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진행했던 유류분 소송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에게만 재산을 미리 다 물려주고 돌아가신 것을 뒤늦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너무 억울한데 근데 아직 어머니도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오빠한테 소송을 걸까 말까. 근데 사실 오빠한테 소송을 걸기가 꺼려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게 좋게 대화로 해결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셨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도 여러 차례 받으셨고 내용 증명까지 보내서 대화를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이 다 돼가서 어쩔 수 없이 소장을 접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아예 소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요,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있는 가족이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전 재산인 7억 원을 아들에게만 미리 증여를 다 해버리고 이후에 돌아가신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어머니와 딸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증여 없이 자기 명의로 7억을 그대로 둔 채로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은 아내는 1.5, 자녀들은 1의 비율이니까 어머니는 7분의 3인 3억 원, 아들과 딸은 각각 7분의 2인 2억 원씩의 법정 상속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들에게 전액 증여가 된 상황이니까 어머니와 딸의 유류분은 그 절반만큼인 1억 5천만 원과 1억 원이 됩니다.
만약에 1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고 2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있다면 부모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순위 상속인도 없다면 종전에는 3순위인 형제 자매도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4년 4월 25일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을 만드는데 기여도 거의 없고 자신이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도 거의 없는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데요. 해외 사례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에서 제외돼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요, 유류분을 지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지분이에요. 그리고 금액이나 지분의 계산은 각 사안별로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별도로 받은 또 금액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또 공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 수익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다 더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쪽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유류분 청구를 당한 입장이다. 그러면 무조건 그만큼 다 줘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최근 판례가 있는데요. 2022년에 내려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그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그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녀가 단독으로 편찮으신 아버지를 수십 년간 모시고 봉양을 했고요. 재산도 명의만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자녀가 다 일군 재산이다. 그 정도의 정황이라면 그리고 또 그것을 증빙할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면 비록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줬지만 그건 그동안의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서 입증하게 되면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최근 결정에서 망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하여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정하라고 했고요.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도 포함해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향후 관련된 내용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사건은 요건과 계산이 까다롭고요. 각 사안마다 주장할 수 있는 내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일정 부분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부양과 기여가 있었다면 일부 또는 전부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금액 또는 지분에 대한 계산은 각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 알차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